제가 어제 다 끝나고 나서 곰곰이 이 체포가 가능했던 게 누구 덕인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가장 먼저 생각난 게 2030 여성들의 키스스탄. 대단한 장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영감, 에너지, 감동을 불어넣었죠. 예. 저분들에게 먼저 감사한다는 말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저는 경찰 칭찬을 하고 싶어요. 말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동안 뜸들인 건 경호처 직원들이 자부심을 지키면서도 스스로 물러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그 분위기가 무르익도록 기다려준 것이었던 걸로 지금 보이고, 물론 그 사이 우리 모두 애간장이 탔죠. 근데 결국은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잖아요. 그 새벽에 버스 들어가는 걸 보면서 그 애타란 마음들이 버스를 보면서 환호하는,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경찰 호송차 보고 사람들이 경찰 화이팅 외친 건 처음이었거든요. 경찰 화이팅. 얼마나 반가웠으면. 저도 아침에 2시에 일어나서 저 장면 보고 경찰 화이팅 하고 나왔어요. 시민들이 다시 기댈 수 있는 공권력을 발견한 거거든요.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그러니까요. 지켜봤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찰 역사에서 어제 하루는 길이 기록될 영광의 기억이 될 겁니다. 경찰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공수처도 저는 칭찬해주고 싶은데 욕을 참 많이 먹었잖아요. 아마 제일 많이 먹지 않았을까? 많이 먹었죠. 우리나라 공기관 중에 단기간에 가장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어제도 막판까지 왜 집행하지 않냐고. 어제도 한 2시간 동안 집중력으로 질타받았을 텐데, 근데 저희가 모르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공수 나이브한 거 아니냐, 안일하다, 물렁물렁하냐, 이런 식의 질타를 많이 받은 건데, 아니 그냥 일이 아니고 일로 오세요. 그거 뭡니까? 아니 뭡니까? 아니 왜 저분들을 확인하고 일일이 여기까지 왔는데, 윤석열 변호인은 왜 출입 통제 안 하고 지금 관저에 이미 있냐고 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통제해달라고 지적하는 장면입니다. 저분이 차정현 공수 부장검사인데, 알고 보니까 공수처가 물러가게 현장에서 안일하게 상황 통제한 게 아니고 제한된 예산 관력으로 자신 최대치 역량을 발휘한 겁니다. 저분이 굉장히 목소리가 격앙돼 있고 당장 통제해달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도 작전을 성공한 거예요. 100%. 그동안 욕 많이 먹고 위축됐을 텐데 공수처에 박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또 경호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할 대상인 것 같은데, 경호처 직원들이 어제 새벽 5시에 다들 대기동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일단 새벽 2시까지 모이라는 소집령이 떨어졌는데 이때 모였던 사람은 150여 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150명밖에 모이지 않았, 나중에 5시에 다 대기동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벽 6시쯤에 이제 경찰이 진입을 시도했을 때입니다. 김성훈 차장이 공관 내부를 돌면서 방어에 나서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뭐 응하는 경호관들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막아달라고 했다고 하고, 거의 전원이 경호를 거부했고, 네, 그리고 중간 간부들이 뭐 버스나 대기실에 있으라라고 지침을 네. 내려서 거기에 따랐다고 그러니까 하죠. 지부 이야기를, 소위 강경파 이야기를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난 2주 동안 가족들의 만류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경호처 법무관의 체포영장 저지시 문제가 된다는 법적 문건, 경찰과의 소통, 공수처와의 소통도 중요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호처 직원들을 뿌리째 흔든 거는 그 외부가 아니라 윤석열의 총이 아니면 칼이라도 써라, 그 대목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윤건영 의원이 전날 아침에 그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저 이야기를 듣고 경호처 직원들 믿질 않았고 자기들끼리 막 확인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직접 들어와서 들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호처는 자연인 윤석열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직을 경호하는 엘리트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영장 집행하는 공권력의 칼부림을 하라고 하는 거는 그들에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인생을 조져라 이 말이거든요. 테러리스트로부터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던질 각오가 돼 있지만 자연인 윤석열을 위해서 내가 그러면 인생을 조지라는 거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죄란 말이죠. 특수공무 집행 방해 치상죄 네. 같아요. 그거는 벌금형도 없어요. 무조건 징역형이에요. 인생 조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완전히 와해됐다고 보고 내가 지금 여기 나서서는 안 되겠다. 어제 단 체포된 사람이 없다는 건 단 한 사람도 경찰 몸에 손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밀치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에게 12시까지 입장을 알려달라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죠. JTBC에. 네. MBN MBN이었습니까? MBN에. 예. 그리고 뭐라고 답은 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음날 새벽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제3회 정서에서 조사받겠다. 네, 제3회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새벽에 네. 급히 급히. 호소문이라는 걸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이 저 12시까지 대통령 입장 알려달라. 그리고 나서 새벽에 저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경호처 직원들이 어떤 결의를 한 걸로 보여요. 그걸 알게 된 비서실장이 아직 막지 못하겠구나. 그럼 우리가 제3회 장소로 출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자 변호인단이 또 바로 튀어나옵니다. 예, 네. 상의된 게 아니라. 상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 정진석 개인의 생각일 것이다. 그러면서 윤갑근 변호사가 경호관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이 자리에서 경찰들 체포할 수 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막아달라. 그리고 문제 생기면 변호해주겠다. 문제 생기면 변호해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경호관들이 동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더 빡쳤을 거예요. 어떻게 나를 구해준다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네가 뭔데? 네가 그러니까. 뭔데 우리한테 명령하냐라고 했겠죠. 아무런 권한도 없는 그냥 아저씨가 온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근데 저 사람들은 그냥 주군. 너희의 주군 아니야? 내가 주군을 변호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으로 온 거예요. 아무런 권한도 지위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경호처 직원들한테 움직여. 내가 보호해줄게. 그 말을 듣고 와 그렇구나 누가 나갑니까? 그러니까 아예 휴가를 내고 복귀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직원들이 이제 거부한 거예요. 결의를 했고 그걸 간부들한테 전했다고 하고 간부들도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 그 과정을 몰랐죠. 긴박했던 그 시간 동안에 새벽에. 근데 이제 경찰들이 처음 넘어갔을 때 이분들이 아예 형광조끼를 입고 안내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장면인데 경호처 직원들이 처음에 진입조가 들어갔거든요. 그 진입조를 안내를 해요. 그러니까 대치를 할 목적이었다면 경찰과 구분이 안 되게 그냥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겠죠. 예. 그리고 버스. 이제 네. 버스 보면서 저거 못 움직이게 해놨을 것이다. 처음에 했는데 아예 버스에 키를 꽂아놨답니다. 네, 문이 열려 있었고 차 키가 그대로 꽂혀 있어서 현장에 이제 경찰들이 예상 밖의 상황에 조금 놀라기도 했다고 합니다. 놀랐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 주진우 기자가 사다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다리 차가 보인다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사다리였어요. 그 영상 새벽에 잡은 거 봅시다. 저렇게 처음 넘어가는 장면. 지금 사다리 타고 넘어와가지고 주진우 기자가 사다리입니다. 사다리. 포장도 뜯지 않은 사다리입니다. 저렇게 진입했어요. 그만큼 경호처에서 문을 열어준 거죠. 그리고 키가 꽂혀 있으니까 운전해가지고 버스를 다 빼더라고요. 결국은.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모든 게.